반갑습니다. 학생들 수학 가르쳐서 대학 보내는 이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심학고등학교 예비 고1, 고2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변화하는 입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산구리 남양주 고등부 대형입시학원에서 대표 강사로 출강을 하다가 현재는 입시는 2셈에서 지상고등학교 2학년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12월부터 심학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 성과입니다. 파주 운정에서 독보적인 성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산 근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남양주 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재 수업 진행하고 있는 지상고 학생들의 성적 결과입니다. 1등급 다수 배출했고요. 최대 34점, 그리고 지난 시험은 최대 24점, 수강생 전원 성적 향상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신에 미쳐 있다는 뜻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무조건 성적이 올라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오른 성적을 무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제 철학이고 신념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내신만 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될 학생, 그 학생들은 수학 과목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일 거예요.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학고등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수상수화 진도를 나갈 거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걸쳐서 수원, 수투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2학년 1년에 걸쳐서 확률과 통계 진행되고 3학년 때는 미적기하 선택 과목으로 진행될 겁니다. 제가 지금 글씨에 색칠을 해놨는데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수원, 수투는 이 예비 고2 학생들이 수능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과목이고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확통, 미적, 기하 이 세 과목은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예비 고2, 심학고 예비 고2 학생들은 수원, 수투 그리고 이 중에 하나 선택 총 3과목을 시험 보게 되겠죠. 하지만 예비 고1,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학생들은 조금은 달라집니다.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진도를 나갈 거고요. 1학년 2학기 때 공통수학 2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2학년에 들어서면 1학기 때 대수, 2학기 때 미적분 1 이렇게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선택 과목으로 2학년 1학기 때 기하가 진행될 겁니다. 3학년 때는 1학기 때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2 이렇게 2개 진행될 겁니다. 색칠이 선배들이랑 조금 다르죠? 딱 요 3과목만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 고1 학생들은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요 3과목을 필수로 응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이름이 바뀌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수상이었던 요 단어는 저희가 이제 공통수학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원의 순서가 조금 바뀌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행렬이 추가된다는 사실. 요 행렬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행렬은 10년 전, 15년 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단원이고요. 그때 당시 행렬은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항상 객관식 21번 킬러 문제에 나와서 합답형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히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에 들어오는 새로운 행렬은 그 이전의 행렬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 연산 수준의 행렬이 들어올 거고 학생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충분히 고득점 가능한 수준의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는 경우의 수는 수하 경우의 수, 우리 선배들은 수하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통수학 1으로 땡겨서 배우게 됩니다. 이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심학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겁니다. 분명 많은 혼란이 있을 거고요. 학생들이 경우의 수에서 정말 많이 무너질 겁니다. 예비 고1 학생들은 경우의 수에 특히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하는 공통수학 2로 바뀌었고요. 기존 단원에서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의 수1이라고 불렸던 이 과목은 이제는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투 역시 미적분 1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선택 과목이었었던 확률과 통계는 이제는 필수 과목이 된 것뿐이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시면 확률과 통계에도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확통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1학년으로 내려가서 킬러 문항이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물론 티나지 않게 만들겠죠. 하지만 전 그 구멍을 확실히 팔 겁니다. 그리고 예비고1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아주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선배들은 내신도 수능도 모두 9등급제였습니다. 하지만 현 예비고1 학생들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뀝니다. 물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가 유지될 거고요. 이 말인 즉슨 1등급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내신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심학고에서는 말이죠. 기존에 2등급까지도 갈 수 있었던 대학이 이제는 다 1등급 안으로 들어가니 1등급 내에서 변별력이 없어질 거고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심학고는 내신 5등급제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심학고는 2024년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현재 상위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들끼리 매 시험마다 서로 등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 1등급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1등급의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현재 1등급인 학생들은 그걸 유지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합니다. 심학고는 시험이 너무 쉽다. 그래서 저 학교는 우습다. 내신 5등급제에 들어서서 심학고만큼 힘이 강한 학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심학고든 근처의 다른 학교든 1등급은 1등급이고 결국 가는 대학은 비슷합니다. 저는 심학고에서 1등급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독보적인 적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심학고의 가장 큰 특징은 내신 시험에 모의고사 변형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 모의고사 변형 제 전문입니다. 무조건 맞춰서 1등급 만들 겁니다. 심학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 12월부터 진행될 제 커리큘럼입니다. 예비 중3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뭘 공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심학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겨울방학 내내 보다가 3월에 개학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신 대비 열심히 들어가야 됩니다.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1학기가 마무리된다. 방학 시작함과 동시에, 아니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공수2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갈 겁니다. 1등급은 이렇게 해야 나옵니다. 방학 동안 진행될 기본 응용 심화는 다 휘원수학이라는 교재로 진행할 거고요. 자체 교재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간 테스트 통해서 학생 빈틈 확실히 파악하고 많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은 주말에 제가 쉴 새 없이 불러낼 겁니다. 그리고 시중교재 사용할 거고 내신 대비는 내신 해커 적중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될 거고 저 내신 해커의 적중률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휘원수학으로 유형 숙달하고 내신 해커로 시험에 나올 문제만 추려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내신 해커 적중률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실제 A고등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였고 제 내신 해커에 수록된 문제였습니다. 연속함수 fx다. 함수가 이런 특성을 갖는다. 원점 대칭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함수값은 이렇게 될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은 적어도 몇 개일까? 내신 해커엔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연속함수 fx다. fx의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y축 대칭이란 소리고요. 함수값이 이런 특징을 가질 때 이 방정식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조건까지 똑같아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 제가 내신 해커에 수록했던 문제입니다.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 이 문제가 나올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풀이 과정을 학생들한테 유도를 했고요. 역시나 저렇게 훈련이 돼 있는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바로 답을 낼 수 있었겠죠.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적중해 왔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학교를 잘 분석했던 건지 적중이 잘 되었고요. 문제를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수학 피지컬이 대비가 돼 있어야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매주 주간 테스트 통해서 학생들 빈틈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주간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어머님들께 혹은 학생들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주간 테스트에서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똑같은 쌍둥이 문제 혹은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직접 학생들의 빈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문제를 틀리면 이 문제를 풀게끔, 그리고 왜 틀렸는지 확실히 파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나눈 카톡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오전 2시, 오전 1시 다 그렇습니다. 새벽이죠. 낮이고 밤이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적이 오르니까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주말에 계속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놓고 요 사이를 제가 조교 선생님과 함께 계속 돌아다닙니다. 나처럼 풀고 있나? 이전에 틀린 문제 이제는 맞출 수 있나? 내가 강조했던 거 잘 받아들였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학생들이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제 오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리고 체력만 있다면 성적 상승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내신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심학고 차례입니다. 제가 심학고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각오로 올 12월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입시 저 이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성적이 적성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수학 이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